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유튜브 채널 김한용의 에모카 영상인데요. 최근 테슬라가 운전자 없이 차량을 배송했다. 이 소식이 정말 뜨겁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랄까, 자율주행 기술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죠. 그쵸? 이게 진짜 대단한 발전인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쇼맨십인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테슬라의 무인 배송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또 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섰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복잡한 기술 경쟁 속에서 당신이 핵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테슬라가 세계 최초라고 발표한 이 무인 배송, 사건 개요부터 좀 자세히 짚어주시겠어요? 네,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모델 Y 차량을요, 구매자 집까지 사람이 아예 타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운전석은 물론이고 조수석까지 비우고 완전 자율주행으로 약 30분간 운행해서 배송했다는 겁니다. 30분이요? 사람이 아예 없이? 와, 네,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16km까지 속도를 냈다고 하고요. 일반 시내 주행, 신호등이나 교차로 통과, 그리고 심지어는 좀 까다롭다고 하는 비보호 좌회전까지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까지요? 이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특히 강조한 부분이 이게 원격 조종이 아니라 차량 스스로 판단하는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로 이루어진 세계 최초의 사례다. 이 점이 굉장히 내세웠어요. FSD, 테슬라의 그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요? 근데 왜 유독 원격 조종이 아니다 이걸 그렇게까지 강조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로보택시 시연할 때마다 나왔던 의혹들 있잖아요. 뒤에서 혹시 사람이 몰래 조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그런 얘기 많았죠. 네, 그런 의혹을 좀 잠재우려는 의도가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차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대량 생산되는 모델 Y 같은 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나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일부 언론, 특히 그 일렉트랙 같은 곳은 이건 그냥 스턴트, 쇼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전에 수없이 테스트한 아주 쉬운 경로였을 거다. 악천후나 러시아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는 절대 불가능할 거다. 이런 식의 비판이죠. 심지어는 그 차를 받은 구매자가 너무 잘생겼다? 이거 배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고 하니까요. 하하, 네.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 특정 매체, 방금 언급하신 일렉트랙하고 그 편집장 프레드 램버트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들이 과거에 일론 머스크와 좀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 이후로 상당히 노골적으로 테슬라의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접하실 때는 이런 배경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좀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무조건 비판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배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그 원격 조정 논란 자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사람 개입이 전혀 없었을까요? 이게 원격 조종, 리모트 컨트롤이랑 원격 지원, 리모트 어시스턴스는 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른 건가요? 네,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회사들이 이야기하는 건 보통 후자, 즉 원격 지원에 가까운데요. 이건 우리가 게임하듯이 실시간으로 운전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자율주행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아주 예외적인 상황, 예를 들어 도로가 갑자기 통제됐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다거나 할 때 원격 센터에 있는 사람이 상황을 보고 이쪽으로 가는 게 안전하겠다라고 경로를 제안하거나 확인해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완전히 운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만 도와주는 거군요. 그렇죠. 웨이모 같은 다른 자율주행 시스템들도 비슷한 안전 기능을 다 갖추고 있고요. 사실 소프트웨어가 모든 걸 최종 판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애매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최종 확인하는 게 안전상 당연한 접근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 기술이 더 주목받는 이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웨이모처럼 대당 1억 3천만 원 이상 하는 그런 특수개인 차량이 아니라는 점. 네, 정확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길에서 흔히 보이는 연간 거의 200만 대씩 팔리는 그 평범한 모델 Y 같은 차로 이걸 해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잠재적으로 이미 팔린 차들 한 750만 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차들을 포함해서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로보택시나 이런 무인 배송 기능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어마어마한 파급력이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요? 와, 그리고 또 하나, 그 자율주행 레벨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다고요? 네, 기존에 우리가 알던 SA 레벨 기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누는 거 있잖아요. 네, 레벨 2, 레벨 3 하는 거요. 그렇죠. 테슬라 FSD는 보통 레벨 2 플러스 정도로 평가받는데 이번 무인 배송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배송 중에 만약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없으니까 제조사인 테슬라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거예요. 아,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네. 이건 사실상 운영 책임 측면에서는 레벨 3 조건부 자동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레벨이 몇이냐보다 이 책임의 전환 가능성이 더 큰 의미를 갖는 거죠. 사고 나면 테슬라가 새 차값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믿음이 갈 수도 있겠네요. 이게 만약 상용화된다면 또 어떤 점들이 좋아질까요? 아까 말씀하신 탁송비 절감?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탁송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거의 190만 원 가까이 한다고 하니까 이걸 아낄 수 있다는 게 크죠. 190만 원이요? 와, 정말 크네요.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같은 그런 물류 차질 문제에서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예를 들어 새벽이든 아니면 회사 앞이든 이런 데서 차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편리함도 있겠죠. 새벽에 집 앞에서 딱 차를 받는 거 상상만 해도 편하긴 하겠네요. 네. 다만 그 영상에서도 언급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주행거리가 딱 0km 찍힌 완전 새 차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세차 냄새 같은 로망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수십 킬로미터라도 이미 주행을 하고 온 차를 좀 꺼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겠네요. 뭐든지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이런 여러 논란과 기대 속에서 우리는 이 자율주행 기술 자체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자동차 산업의 큰 변화 방향, 그러니까 전동화, 자율주행, 그리고 커넥티비티, 공유화, 이 네 가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은 그중에서도 핵심 동력이고요. 이 흐름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FSD 같은 기술을 실제로 써본 사람과 그냥 이야기로만 들은 사람 사이에는 인식 차이가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경험의 유무가 정말 크죠.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막연한 불신 또는 특정 기업이나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반감 때문에 기술 전체를 좀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영상에서도 그런 점을 지적하는데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정말 치열하게 기술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혹시 너무 남의 기술을 헐뜯거나 비판하는 데만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건전한 비판과 논의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비난은 지양해야겠죠. 네. 오늘 테슬라의 이 야심찬 무인 배송 시도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평범한 양산차로 완전 자율주행을 시도한다는 그 자체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기술적인 논쟁, 또 책임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가져올 변화와 여전히 남은 과제들까지 쭉 짚어봤네요.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라면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적 완성도와 또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느낄 때 다음번 차를 살 때 무인 배송으로 받아보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안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준비 또 어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